우리가 알던 스마트폰의 시대는 완전히 종말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던 작은 화면은 이제 공간 전체가 되었고, 터치 대신 눈짓과 음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인류 5000년 디지털 문명의 대붕괴, 그리고 새로운 AI의 지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컴퓨터 공학 박사 레이첼입니다. MI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실리콘밸리에서 AI 전문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10년째 협업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저를 화면 디자인의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죠. 우리나라, 미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다른 나라, 특히 한국 같은 곳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박혀 있었거든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은 오직 미국에서만 나온다.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우리 따라잡기 바쁜 이류 국가들이다. 특히 한국은 그냥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편견에는 뿌리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쓰라린 경험 때문이었죠. MIT 대표로 전 세계 명문 대학들이 모이는 국제창의 기술 경진대회에 나갔을 때였어요. 저희는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길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발표 당일 무대 위에 올라서는 순간까지도 우승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비가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화면은 까만색 그대로였고 관객석에서는 웅성웅성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죠. MIT 최고의 천재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다니요. 그 다음이 한국팀 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연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고 기술의 완성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과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끈했어요. 한국이 우리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당장 조사해봐야 해요. 대회 운영진에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팀이 저희보다 몇 달 먼저 특허까지 등록해놨더라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있는데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뭔가 얄밉고 인정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이 삼성과 구글이 함께 만든 AI 안경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데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CNN에서는 삼성 AI 안경, 애플 아이폰 시대 종료 신호탄이라고 했고, 블룸버그에서는 실리콘밸리, 한국 기술에 무릎 꿇라라는 제목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한국이 애플을 이긴다는 거야? 애플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꿨고 전 세계가 애플의 생태계를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플을 한국 회사가 이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아마 미디어 플레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요. 삼성이 아무리 잘해봤자 결국 미국 기술을 베끼고 따라하는 회사 아닌가요? 더 큰 충격은 제 회사에 닥쳤어요. 애플과 진행하던 핵심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레이첼,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삼성 기술 분석이 최우선이야.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죠? 투자자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투자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레이첼, 도대체 뭔 일이야? 삼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았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을 연구해야 한다고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 아니면 언론이 과장하는 걸까? 하지만 전 세계가 삼성에 주목하는데 저 혼자만 부정할 순 없었어요. 제 편견 때문에 회사까지 망칠 순 없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삼성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언론이 과장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한국이 미국을 앞서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삼성 기술의 허점을 찾아내겠다고요. 출국 전날 유명 테크 팟캐스트에 출연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레이첼 박사님, 한국의 AI 기술 붐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애플을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 겉만 번지르르 할 거예요. 삼성은 결국 미국 기술을 따라하고 베끼는 회사 아닙니까? 제가 직접 가서 그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애플은 세상을 바꿨어요. 아이폰으로 혁명을 일으켰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런 애플을 한국이 이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뉴욕 못지않게 웅장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갑자기 하얀색 로봇이 제게 다가왔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로봇이 정말 자연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말하면서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는데 호텔 예약부터 교통편 안내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국 공항에서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그냥 공항 서비스겠지. 마음속으로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더 놀랐어요. 여권을 내밀 필요도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거든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복잡한 질문도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기사님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잠시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에 장착된 번역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기사님의 한국어를 정말 자연스러운 영어로 실시간 통역해주는 거예요. 억양까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기술까지 이미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고. 조금씩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확신을 버리지 않으려 했어요. 이건 그냥 표면적인 서비스 기술일 뿐이야. 진짜 핵심 기술은 분명 다를 거야.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삼성을 제대로 파헤쳐보자. 분명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드러날 거야. 하지만 하루 종일 목격한 것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얕봤나? 그런 불편한 의구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서울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깨끗했거든요. 뉴욕 지하철의 지독한 냄새와 더러운 바닥에 익숙했던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도 말끔했습니다. 마치 쇼핑몰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간의 정확성이었어요. 전광판에 2분 후 도착이라고 떴는데 정말 시계 초침을 재듯 정확히 2분 후에 지하철이 플랫폼에 들어왔거든요. 미국에서는 10분, 20분 늦는 것도 일상인데 여기 지하철은 정말 시간을 칼같이 지키더라고요. 지하철 안의 풍경도 신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속도를 확인해 보니 미국 유료 와이파이보다도 훨씬 빨랐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니. 버스 정류장에서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에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가 표시되고 몇 번 버스가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걸 초 단위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맞춰 버스가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시스템이 도시 전체에 구축되어 있다는 건가? 제가 길을 헤매며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대학생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번역 앱을 켜서 열심히 설명해 주려 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나라에 와주신 소중한 손님인데 길 잃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순 없죠. 그 순간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지만 이런 건 기술과는 다른 문제니까.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주문하니까 즉시 주방으로 전송됐고 몇 분 후에는 로봇이 음식을 정확히 제 테이블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로봇의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결제할 때는 더욱 신기했어요. 카드를 꺼내려는데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휴대폰으로 하시면 더 편해요. 정말로 휴대폰만 갖다 대니까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끝났어요. 현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결제하시는 걸 봤거든요. 세상에, 이 정도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니. 하루 종일 걸으면서 점점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부정하려 했지만 목격한 현실들이 조금씩 제 확신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핵심 기술, 특히 삼성의 AI 기술은 다를 거야. 내일 삼성에 가면 반드시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하루 종일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그런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삼성 본사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삼성타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이야말로 삼성 기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자.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질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거든요. 마치 실제 창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접수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박사님. 오늘 AI 연구소 투어 예정이시죠?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방문 일정을 미리 공유받아서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서비스 정신이 이 정도인가 싶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천장이 투명한 디스플레이였어요.
실제 건물 위를 뚫고 올라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건 그냥 거칠애일 뿐이야. 진짜 핵심 기술은 분명 다를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부정하려 했지만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AI 연구소에 도착하자 젊은 연구원이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 연구원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정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AI 칩 개발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이 프로세서는 현재 엔비디아 최신 칩보다 30%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보다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엔비디아는 AI 하드웨어 분야의 절대 강자인데 그걸 한국이 뛰어넘었다는 겁니까? 김민준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직접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시죠. 동일한 딥러닝 모델을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니 정말 삼성 칩이 앞서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지만 제가 직접 다른 테스트를 요청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연구실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지난달부터 양산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다음 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신제품에 탑재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실험실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 직전이라는 겁니까?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더욱 놀라운 걸 봤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다국어 번역 엔진입니다. 143개 언어를 동시 처리하면서 문맥과 뉘앙스까지 보존합니다. 시연을 보니 한국어로 말한 내용이 즉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번역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한 단어 치환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어조와 감정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구글 번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김민준 연구원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정확도와 자연스러운 면에서 저희가 앞섭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기술 제휴를 제안해왔습니다. 구글이 삼성의 제휴를 제안했다고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항상 구글이 기술을 선도하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빙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이미 익숙한 듯 로봇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서빙 로봇이 일반적인가요? 옆자리 연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2년 전부터 도입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불편할 정도예요. 업무 효율이 확실히 올랐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개발실을 견학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 안경을 착용해 보시겠습니까? AR 안경을 쓰자 벽이 사라지고 뉴욕 센트럴파크의 실시간 영상이 펼쳐졌어요. 해상도와 입체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말 그곳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로 이런 수준이 가능한 겁니까? 공간 매핑 AI와 초고 해상도, 홀로그램 기술을 융합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 2세대 앞선 기술이라고 자부합니다. 애플보다 2세대 앞섰다고요? 항상 애플이 웨어러블 기기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애플을 추월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루 종일 삼성 본사를 돌아보며 제 기존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곳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삼성의 AI 기술,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서비스 로봇들,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프로세서. 이 모든 게 허상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보려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 미국 기술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나라의 혁신은 애초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삼성 연구소의 다른 부문들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본 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번에는 바이오 헬스 AI 부서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 시스템은 의료 영상 한 장으로 95.7%의 정확도로 초기 암세포를 찾아냅니다. 현재 전문의들의 평균 진단율이 87% 정도인데 그보다 높은 수치죠. 담당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숙련된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는 AI라니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전국 34개 대형 병원에서 활용 중입니다. 덕분에 조기 발견율이 42% 향상됐어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실제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율주행 기술개발센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플랫폼은 레벨 4 수준입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시뮬레이터 체험을 해보니 정말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었어요. 급작스러운 끼어들기나 보행자 돌발 상황도 자연스럽게 대처하더라고요. 테슬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도심 주행 안정성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요. 또다시 테슬라를 앞섰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글로벌 기술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김민준 연구원이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제안했거든요. 연구진 5명과 함께 삼성타운 인근 한 식당에서 정말 인상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혹시 한국 기술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계시진 않았나요?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한국을 많이 과소평가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솔직하게 답하자 모두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미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가게 됐죠. 언제부터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5년 전쯤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와 함께 회사도 미래기술에 올인했어요. 그때부터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도약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였다는 걸요.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때 어려움은 없나요? 초기에는 한국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제휴를 먼저 제안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가 바로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인류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패권 경쟁을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을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 중심적 시각 때문에 다른 나라의 혁신은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나라였습니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비전이 인상적이었어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간과했던 이곳이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서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편견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고 나니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삼성의 기술력,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 모든 게 제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이제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솔직히 걱정됐어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회사로 바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궁금해했습니다. 레이첼, 어땠어? 삼성 기술에 허점 많이 찾았지? 한국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을 거 아니야? 직원들의 기대 섞인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 전체 회의를 소집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직원들 앞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AI 칩이 엔비디아를 앞섰다는 것, 번역 기술이 구글을 뛰어넘었다는 것,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보다 안정적이라는 것.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레이첼, 혹시 그쪽에서 보여준 게 데모용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과장된 수치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과 자료들을 보여주자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삼성에서 개발한 거야? AR 안경 화질이 애플 비전 프로보다 훨씬 선명하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우리 회사의 수석 개발자 마이크였어요. 레이첼, 이 AI 칩 성능이 정말 이 정도라면 우리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우리 회사의 미래 전략을 바꿔야 할 상황인 건가?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연락이 왔어요. 레이첼, 한국에서 무엇을 봤는지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삼성 기술을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10년간 협업해온 애플의 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삼성이 우리를 앞섰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몇몇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특히 AI 하드웨어와 AR 기술 쪽은. 통화를 끝내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애플도 한국 기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일주일 후 구글에서도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레이첼 박사님의 한국 현지 분석 리포트를 보고 싶어요. 우리도 삼성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거든요. 구글의 AI 연구 책임자가 직접 우리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와 나눈 대화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삼성의 번역 AI에 관심이 많아요. 몇몇 지표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거든요. 구글 번역을 뛰어넘었다는 겁니까? 자연어 처리의 정확도나 실시간 번역 속도 면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글조차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삼성과 전략적 제휴를 발표한 거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AI 칩 독점 도입 결정.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으로 올라선 거구나.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던 지 이제 2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했을까?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 방문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회사의 사업 방향이었습니다. 삼성과의 기술 제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깎아내리려 갔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삼성 측과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김민준 연구원을 자주 만났어요. 그때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희도 미국 시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김민준 연구원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몇 달 전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 AI 전문가가 본 한국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강연 당일 5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연구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솔직한 고백으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청중들이 조금 놀라는 것 같았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특히 AI 하드웨어, 자율주행, 실시간 번역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삼성 본사에서 본 것들, 거리에서 경험한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혁신 의지.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빠른 의사결정, 정부와 기업의 협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핵심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경쟁이 아닌 협력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 대답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강연 후 김민준 연구원과 저녁을 함께 했어요. 박사님이 많이 바뀌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편견 덩어리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용기 있게 인정하고 바뀌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제 세계관, 우리 회사의 전략,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판도까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진정한 혁신은 한 나라나 한 기업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요즘 우리 회사는 삼성과의 합작 프로젝트로 정말 바쁩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팀 회의에서 한 직원이 말했어요. 레이첼, 한국 다녀온 후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훨씬 글로벌하고 혁신적이 됐달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 변화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공항에서 만난 서비스 로봇, 지하철의 정시성, 삼성 연구소의 놀라운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혁신의지.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기업가로 만들어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확신합니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겠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간 이야기였습니다.